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최근에 JP 모건 체이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이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경계심이 커진 상황에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세가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일단 제일 처음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을 하면서 미국의 은행발 사태가 굉장히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그 다음이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었는데 근데 이게 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엔 또 어떤 은행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냐? 팩 웨스트 뱅코프라는 은행에서 지금 연일 27%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올해 들어서만 주가는 70% 이상 급락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뱅코프에서 어느 정도 반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시장에 꾸준하게 은행권의 리스크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겠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 감안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은행 쪽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페드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경제 둔화와 은행권의 혼란은 거짓 정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확률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5월달 회의에 25bp 인상할 가능성 현재 87.3%가 나타나면서 거의 확실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을 할 확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금리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동결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연말에는 인하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 100%는 아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미국의 채무 불이행 우려도 부각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옐런 재무장관은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에 정확하게 6월 1일부터 미국 정부의 재정이 전부 소진돼 채무 불이행이 시작된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일 공화당 수속의 메카시 의원을 비롯해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6월 초에는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우리의 최선의 추정이라며 이 법안 통과해달라. 그걸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에 몇 년 동안 거의 계속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서로 간에 이제 줄다리기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1.66달러로 마이너스 5.29% 하락 마감하게 되었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이외에 다른 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첫 번째, 일단 금리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전 연준의 부의장이 금리 인상 일시 중단 신호를 보내야 된다라는 의견을 시중에 내놓으면서 이 페드 쪽에선 뭐 은행권 혼란이나 경제 둔화는 거짓 정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반박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오게 된다면 어떤 얘기가 연결될 수 있다? 금리 최종이 어디다 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쯤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슬그머니 머리를 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나온 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적인 부분, 근데 이게 결국에 기대감으로 연결되었을 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뭐다? 미국의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라는 고용 쪽을 봤을 때 채용 공고가 960만 건으로 감소하였다. 물론 아직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예, 계속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 것보단 좀 빠지면은 또 이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럼 이제 한국은 어디를 보면서 이 경제가 살아나는 걸 봐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이야기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10개월 만에 지금 찔끔이긴 하지만 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 지금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성장세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꾸준하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한국 조선 쪽에서 적자 탈출하는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 또 이 HD 한국조선해양에서 2조 8천억치의 가스선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업계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내용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들 역시도 꾸준하게 떠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소비력 있는 국가에 팔아야지 결국에 돈이 될 텐데 그 중에 핵심 지역이 뭐뭐가 있죠? 미국 있고 그리고 중국 있고 그리고 유럽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특별하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유럽 여기는 무조건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 쪽에서 친환경 비중 안 맞추면 우리는 너희 거 수입 안 해줄 거야 하면은 예, 전 세계가 여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럽에 팔기 위해서라도 전 세계는 그들이 제시하는 이 합리적인 친환경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한국 역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 엄청나게 더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더위, 전력 사용량과 연결이 되어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름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이 관련주들도 테마성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도 실적의 양극화가 좀 도드라지게 보여지고 있다고. 돈 없으면 지금 이자 비용 커지고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을 것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보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냥 보고 싶다. 어떤 거 있는지 나도 한번 체크해 볼래. 라고 하면은 그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 이 위쪽에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왜 안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약간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야, 결국에는 급락으로 쭉 연결이 됐습니다. 참, 이 머리 아프고 복잡한데, 현재 위치에서 그래도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현재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냐. 이 웨스팅하우스의 CEO가 지금 갖고 있는 특허를 바탕으로 한국이 해외에 진출을 하려는 걸 최대한 막으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막으려고 한다라는 건 이전보다 이제 합의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걸 좀 우리는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분명히 우리나라 뭐 UAE나 이런 쪽에 원전을 수출했던 전적이 있는데 왜 이때는 문제가 안 됐었던 것이냐 해서 일정이나 다시 과거를 좀 곰곰이 살펴보니까 어떤 게 보여줬었냐면 이 당시에는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 히타치에 매각이 되었었죠. 일본 기업에. 그러다가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고 히타치가 망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는 다시금 캐나다에 팔려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내부의 일을 정비하기도 힘든데 외부의 일을 정비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국 말고도 러시아나 중국 업체들이 이 물건을 어떻게든 따내기 위해서 경쟁을 하려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까지 특별하게 얘기가 잘 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 이때랑 지금은 뭐가 달라진 거냐? 요걸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현재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유럽 대륙이죠. 그런데 이 유럽 대륙의 현재 상황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반감이 정말 강합니다. 가장 경쟁자인 이 둘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유럽 쪽에 만약에 원전이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경쟁자 누가 남을까요? 일단 기존 유럽의 원전 강국인 프랑스가 있을 것이고요. 미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시공 능력이나 성능 점검이 한번 있었을 때 점수가 어떻게 나왔죠? 미국이랑 한국이랑 얼추 비슷하든가 한국이 조금 더 높았고요. 프랑스는 많이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웨스팅하우스가 만약에 한국을 제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유럽 쪽에 있는 큰 물건들은 독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국제 이해관계에서 자국의 이득이 최우선이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못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 캐나다 소재의 캐나다에 있는 최대 우라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라는 그 옆에 있는 제3국까지도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더더 복잡해지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시 이거 포기하면 진짜 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자, 과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아마 소송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다? 결국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가격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쭉쭉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한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기대값이 100이었다면 한참 낮아지는 뭐 60에서 70 이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R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주는 모습이 보여진다 라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로 놓고 본다면 이거는 한 소송이 몇 년 뒤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기대감을 약간 줬다 뺏는 이런 느낌이라 한동안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랬을 때 현재 수급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 네,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전부 그냥 매도하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그냥 팔아 제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추가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반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 매도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제발 멈추고 플러스가 나오길 지금부터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매도가 좀 강하게 꾸준하게 나오면은 여기서 지지 라인이 이런 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지를 해줄 거라는 100% 확신이 안 보여요. 마음 아프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지금은 지지 라인 여기서 딛고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매도가 제발 빨리 좀 멈춰달라 이것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수가 빠른 시간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그 위치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하락한 것에 3분의 1 정도는 눌림목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바닥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 반등하고 일부 또 조정이 나온 다음에 횡보 구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21선을 돌파해야지 볼린저 밴드
하단 찍고 21선 돌파한 다음에 상단까지 노려보는 단기 변동성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한데 지금은 일단 그건 한참 먼 이야기고 빠르게 바닥부터 수급이 올라오면서 잡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나오는 뉴스는 너무 부정적이다. 이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 잡힌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힘들더라도 그냥 버티면서 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근데 만약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떤 것이 보여질 것이다?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많이 팔고 있는데 다시 매수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선 단기 반등 기대도 괜찮다. 그때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는 보통 저점을 기준으로 3분의 1 정도. 근데 이렇게 반등했는데 21선까지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음이 아픈데 파이팅 하시길 바라며 전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는데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